시작되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소설집 폭력의 기원 발간을 축하해주는 일이자 정말 폭력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 시절을 멈춰서 그냥 기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선혜 선생님 신가 소설 폭력의 기원을 정말 단박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공감이 가진 이 본질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이 과연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이 고민한 바 있습니다. 어제 다루는 호모 뷰랑스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은 폭력적 인간,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이라고 하면서 폭력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 소설가들은 폭력을 테마로 하여 또 부분적으로 많은 글들을 썼는데요. 김선혜 선생님 같은 경우 폭력의 기원이라는 표제작을 비롯하여 소설집에서 폭력을 최종 발전, 순환, 복수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추적하고 있는 소설은 상당히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소설, 같이 고민해야 될 소설이라는 점에서 톡톡과 가장 어울리는 소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조금만 소설을 소개를 하면요. 소설은 총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9편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편 이상이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재밌게 본 소설이 이제 전쟁의 시작이라는, 글쎄 폭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생 딸이 친구를 이렇게 괴롭혀서 결국 자살하게 되는 그런 소설부터 시작하여 또 폭력의 기본 표제작은 폭력의 순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또 남편이 또 공건함이 폭력을 행사하여 신분인간이 되어있는 엄청난 비극적인 소설이었습니다. 금요일 사랑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버지에게서 폭력을 당해서 바보처럼 이렇게 지내고 집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들이 결국 나중에는 괴물처럼 어머니를 괴롭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요의 순간이라든지 가을 전어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화자의 조금 가벼운 폭력이 아닌 듯하지만 시대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요즘 인터넷 사는 이제 광고 문제와 결탁시키면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김철희 소설에서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남녀 관계의 섹슈얼리티가 진정성을 확보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것이 상사와 직장 상사와 이렇게 좋아지고 또 남편의 결핍을 대신하고 그래서 이해관계로 길에다가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게 그런 관계에서 그런지 결국은 이렇게 뜨겁거나 사랑을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력으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성 화자가 이제 남자가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않고 돈발받다. 저희는 왜 돈을 주지 않고 관계만 집착하는 거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라는 말도 없이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소설에서는 계속 여성 주인공을 무엇이 그냥 그랬다.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렸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무엇이든 깔려있는 남자에 대한 정보심과 공감이 그런 편집을 통해서 남성이 성폭행을 하는 것처럼 조작하죠. 그렇게 해서 남자가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름답게 그려가는 것은 단 한 편의 소설이라고 봐집니다. 풀어나오자 같은 경우에 결국 그것도 사랑이 지속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마지막에서 내가 너를 믿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여성 화자가 아주 놀랍게도 사랑을 힘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김선영 소설의 외롭고 쓸쓸하다는 단어를 뛰어넘는 그 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뜨거운 햇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마가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데 어이없게도 남편도 빨리 죽고 딸도 자살해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자아를 못해서 엄마의 부재가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 큰 울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소설들에서 김선영 선생님은 아주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여 폭력은 이런 것이고 이런 해결 방안을
예, 제가 한번 질문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지루한 그리고 무슨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소설집을 내시게 되고 폭력에 관심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서 쳐다보니까 가만히 보는데 제가 제 사실보다는 폭력적인 상황이 노출되어 있고 사실 노출되어 있고 안개로 이런저런 폭력적인 하고 폭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내가 폭력적인 상황이 노출되어 있구나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도 한쪽은 쌓이고 폭력적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대부분에 그래서 이제 주위를 좀 관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요즘 폭력 사연이 많잖아요. 신문 기사 사건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남들이 고민하고 있고 어느 또 관심이 좀 폭력으로 좀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지금 쓰는 소설도 사실은 폭력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적인 폭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 내면에 어떤 폭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표출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해서도 폭력성이 가지고 있을까 그게 뭐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면 교육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냐 이런 여러 방면으로 지금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작품집을 제가 2번 정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분분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교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제가 그냥 읽으면서 느낀 문제인데 세상에 폭력이 아닌 문제는 없다. 전쟁이 시작해서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폭력의 기본은 흔히 말하는 대두폭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 전후는 사이버 폭력이 그 사람으로 전도된 어떤 현상같이 보였고, 그 다음에 뜨거운 햇살은 자기 처벌, 그러니까 엄마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처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M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집착까지도 폭력으로 보는 대신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다 제가 이제 읊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녀의 사랑법에서 엄마가 내 아들을 이제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 스스로 폭력을 단절시킨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계속 자살자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작품에 거의 모든 작품에 희생자로서 자살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살자를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바는 뭔가? 폭력의 끝이 그럼 스스로를 죽이는 것인가? 예. 자살자가 있지 않았는데. 자살이 없는 경우가 하나도 그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자살자가. 자살 아니면 죽은 거죠. 그거는 제가 그냥 소설을 쓰다 보니까 소설에 읽다 보니까 아마 중국으로 몰아갈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폭력이 주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아마 폭력에 대해서 소설을 쓰다가 상황적으로 알게 돌아갔을 때 자살 중독 이런 거 같고 그리고 그녀의
중요하지 않을까 당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그것까지는 물어가지 못했고 사실 그 정도까지는 썼는데 지금 이거 제가 자살자가 많이 야 그거는 이제 소설 쓰다 보니까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 아닌데 우리나라 풍류에서는 쌤이 거의 그 자살의 방식이 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고 한번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쌤이 특별히 방식에 적응하시고 뭐 편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자살 방식은 제일 어려울 때 뛰어내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자살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죽일까 생각 좀 많이 해요. 어떤 방식으로 죽일까 불쌍한 했는데 약 먹고 죽는 건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너무 쉽잖아요 사실. 쉽고 그러니까 옷에 입히내는 거는 지금 제가 사건도 많고 보진 않았지만은 복부 때 아마 그게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나는 방식은 제가 아직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좀 생각 중입니다 사실.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이런 거. 특히 그 전쟁을 시작할 때 경우에 아이가 자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빠 친구가 보는 집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리는 게 가장 고발적이 아닌가. 그건 이제 실제 사건을 제가 다뤄보거든요. 우리 주위에 우리 애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애가 실제로 떨어졌네 실제로. 그래도 뭐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또 재밌던 게 다들 경제적인 불안에 시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안이 폭력의 기운처럼 마치 그 나타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엄마의 부재, 전쟁 시작은 좀 예외적이지만 그 외의 것들을 보면 뭐 엄마가 부재했고 혹은 아버지가 부도를 내서 도망을 가고 뭐 경제적인 것을 기반하여서 버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그거는 제가 요즘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 요인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더라고요. 다 돈 때문에 폭력적으로. 사람 인간성이 뭐랄까 변질이 되고 옛날 기존에 뭐 순수하고 성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지면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 폭력적으로 폭력적인 남에게 폭력을 가하자기보다는 성향이 폭력적으로 하면서 순수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는 이런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봤어. 주변에 보니까 많이 변질이 되는 게 아마 그거를 있습니다. 예, 선생님 작품 중에서 조금 이 정도로 비판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폭력이라는 건 참 심오하고 진지한 문제를 제시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폭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거든요. 내가 정말 폭력적이다,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것은 폭력성을 느끼는 것도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폭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얼마만큼 폭력에 대해서 감수성을 강하게 가지는가 할 때 폭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해는 어디에 맞는 거야 라고 하면 폭력이 아니에요. 훈육이고 쳐버리거나 혹은 사랑이거나 군기를 잡는 것인데 정말 폭력이다, 견딜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때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역시 그 표제적인 폭력의 기원은 폭력성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애를 맞아서 남편에게도 맞고 애인한테도 맞고 결국은 돈 때문에 식물 인간같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폭력기구, 즉 군대와 경찰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경찰들이 폭력당한 여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조금은 좀 자기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증명을 하라고 이거 폭력당했다는 걸 알 수가 없다. 남들 정당방위도 하는데
식물인가 물 터지고 아마 질문도 있었을 것인데 과연 그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은 제 토론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증명하는 그 자체 설정 자체가 폭력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폭력을 드러낸 소설이라고 보는데 그 이해에서는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인물들이 과도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국회에서 첫 번째 시대 전쟁을 시작해서는 아이가 한 번쯤은 입을 열만한데 끝내 침묵하고 뭐 고양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친밀감을 갖지 못했다, 엄마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으로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가해자 피해자 아이는 죽어 딸은 친구가 아버지는 기늘이냐고 운다고 그래서 엄마만 계속 이렇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 돌보지 못했나,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나, 가해를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소설에서의 일관된 방식들이 그럼 엄마가 집에 있었다면 아이는 무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엄마만 캥거루처럼 아이를 품고 있다면, 엄마만 헬리콥터맘처럼 아이를 끝까지 돌봤다면, 폭력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폭력이라면 이렇게 결혼할 거리가 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어느 정도 시켜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더 가정에서 폭력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조금 더 사소하게 설명한다면 왜 끝내 딸아이의 입을 막아버렸는지, 왜 딸이 불만을 좀 직접적으로 털어놓지 못했는가, 이런 거. 근데 반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반성. 누가 친구를 괴롭혔을까? 예. 그거 보니까 전쟁의 시작에서 딸이 침묵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 소설에서 읽어가지는 딸이 기분이 굉장히 분노한처럼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설정했어요. 내가 여기는 속으로만 그게 사람이 너무 소심함을 아니고 너무 성격이 강해서 말을 안 하는 우리였더라. 그냥 속으로가면 짜증이네. 부모한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지. 얘가 마음 가는 거죠. 나의 대화가 안 되겠다. 이런 식하고 그 당시 가정과 교육이 어떻게 폭력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교육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정 교육이 얼마만큼 되다 보니까 가정 교육만이 폭력을 건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제 부모의 관심이 이제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습성이나 어떤 상황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게 어떤 성격 형성하다고 봐요. 나이 자라면서. 때문에 뭐 선천적으로 있겠지만은 아니 양면서도 대부분 같은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부모로서 이제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내적으로 한번 애들이 어느 정도 폭력에서 좀 노출이 되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도 정평론가를 가르치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무슨 정책 세대지 않는데 저도 지금 폭력이 교육만 되지 않다고 봐요. 워낙 뭔가 지금 법적으로 무슨 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사회적으로 정치가 돼가지고 폭력을 건전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사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요즘 폭력이 너무 하잖아요. 부모가 사실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게 뭔가 별다른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작가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돈 같은 거 보고 또 사회들하고 보고 사회주의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전쟁이 시작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왜 외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설명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고 다시 직장에 나왔을 때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그다. 근데 그것만으로 아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돌아다닐 정도의
그러니까 엄마인 나가 세상에 나가고 싶은 욕망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이룬 것처럼 그려져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서준에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도 예를 들어서 남한테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하면 그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 사랑만 존재하지 가족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소설 많잖아요. 애들과 가족이 다 우리가 상종하는 거 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특히 사랑을 위해서는 다른 걸 안 보이니까 가족이 안 보이고 그걸 위해서 가족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이 그런 부모는 나는 그리고 또 제 말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인데 당신은 왜 친구가 하느냐 남편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 주인공인 엄마가 누구와 전쟁을 벌이는 건지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의 전쟁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 그래서 가족 같이 없어서 애가 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원 상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소설에서 아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족을 일단은 남편하고 가족이 잘 지내는 게 아이를 가르쳐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편도 인도와서 있고 애도 그렇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제자를 돌리는 수 있는가 그게 아마 전쟁 시작인가 다시 가족으로 모실 수 있는 치유 방법을 가족으로 가족이 하시는 조금 반복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엄마와 아빠가 참 잘 지내고 문제가 없어도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도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저지르죠. 우리가 굳이 남경필 모 지사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문만 읽고 해도 이 군말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폭력을 생기면 어차피 손을 대시려고 생각했더라면 참여가 되는 폭력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생기는 모든 것이 지금 어머니로 수렴되는 거고 또한 그 모든 것의 부부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이게 맞벌이 부부가 되고 맞벌이가 되면 또 이게 상사와 섹슈얼리티 그 관계를 가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남녀 관계는 뜨겁거나 차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뜨겁고 특히 물건이라면 뜨겁고 식으면 차버리면 되잖아요. 식으면 녹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선생님의 섹슈얼리티는 생계형 섹슈얼리티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이제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이게 좀 정말 폭력적으로 작용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왜 그 남편이 부인의 그 느낌을 가질 것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아내가 남편하고 관계가 좀 떠하다 이게 좀 아내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아주 중감하지 않는 남자는 알 것이고 그런 부부간의 냉랭함이 이제 굳이 소설적 완성도를 가진다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더 예민한 아이들은 뭐 배신이라는 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정이 좀 기초가 좀 더 다져져서 이 폭력은 적어도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날때 딱 봐서 딱 꼬아먹을 수 있는 느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욕심입니다. 생에 대한 기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 폭력이고 이건 데이트 폭력이고 이건 생계형 폭력이고 이것을 김소연은 원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사람은 풀어나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말했습니다만 저는 김소연 선생님이 좀 잘 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 쓰시는 소위 마인드 스타일이 쓸쓸하다 왠지 쓸쓸했다 외로워 보였다 이러면 선생님은 뭔가 관계의 진정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단어를.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걸 적어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풀어나고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왜 말도 없이 떠난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무시했다.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중략. 문득 내 몸의 아주 깊은 곳에서 힘이 조금씩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걸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열정을 돌아가고 있진 않고 막걸리 부부고 뭐 이렇게 썩 괜찮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직장 상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이러고 있지만 정말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난 널 잊을 적이 없어. 널 사랑해. 이렇게 푸른 별을 함께 볼 수 있는 남자였다는 사실에 문득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생긴 어떤 사랑관이랄까요? 사람들에게 생각을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연애관. 선생님 말이 좀 연애관을 가지고 갑자기 그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내 소설에서 보면 이제 가정 폭력의 가정이다, 부부다, 뭐 자식이다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서물서 품이 될수 좀 알아가고 사실 알아가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전에는 연애 소설만 썼어요. 사실 연애 뭐 사랑이 뭐 이런 걸 썼는데 그 폭력에서 하나씩 써가면서 이제 소설 써가면서 내가 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좀 느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거, 가정의 시작되잖아요. 자식, 부부, 남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고민 끌어와가지고, 이제 소설집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폭력이 너학적으로 쓰고 보니까, 그래, 무슨 폭력이 많이 쓰나 하면서, 그래, 나는 연애 소설 써야 되는데, 왜 폭력이냐 하면서, 그래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 폭력이에요. 근본 이제는 실질상 다르고자 이 가정이 아니고 사실 폭력 그리고 그동안에 만만 봤는데 자 공개적으로 써보자 이래 가지고 제가 무슨 고민했어요. 요즘 고민 쓰고 있으면 계속 폭력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폭력 잘 몰라요. 뭐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깊게까지 안 들어가면서 내면도 들어가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 방식으로 풀어낼까 하고 완전히 좀 다르게 쓰겠죠. 지금까지 쓰기도 하고. 정말 폭력의 기원이 진정한 폭력의 기원이 되겠어요. 아니, 그래, 아까 제목 그걸 쓸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매만이 이제 풀어나오자는, 아니, 저는 거기서는 이제 여자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 처하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신명기자 민간이 그렇게 진급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20대의 순수한 사람, 순수함.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 생각하거든요. 그러기에 어떤 우리 집에 막 타락하고, 막 대신에 뭐 별로 안 좋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마 우리가 20대까지 들어가던 푸른 마음, 순수한 마음, 별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앞으로 우리를 지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남자 하면 좋겠죠. 그런 희망 사람이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끝에 또 떠오르는 게 사실은 아까 그 여자의 사랑법에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들과의 이별이었다. 이제 그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가을 전화거든요. 가을 전화에 보면 그 남편과 그 내연관계에 있던 그녀를 만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회고를 하는데 마지막에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같이 전어를 소위 말해서 오도독 씹어보면서 쓴 소주를 마시는데 달다고. 그러면서 저 보니까 이 주인공인 나는 그 내연녀와 동지애를 느끼고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내연녀가 나에게 폭력을 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폭력의 주체는 남편이었고 그 남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화해 아닌 화해를 하는데 그때 스스로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동지애 같이 느껴졌거든요. 결국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치유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본인들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 폭력의 치유는 그런 건가요? 폭력의 치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게
거기에 주의받고 생각하거든요. 폭력을 당하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비참해지고 그리고 인간을 증명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죠. 남이 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찾아보면서 근데 거기서 아마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에게 폭력을 당했잖아요. 이제 당한 게 아이 때문에 서로 무너지고 막 남자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마음, 동지보다는 여자든 남자든 어떤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 인간의 근본과 있는 연민의 여자를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다 연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연민으로 가는 공부에 대한 그래서 이해하고 연민으로 선생님 저쪽에서 그 가정이 불안정하고요. 특히 이제 그 하나의 대단 관광물이라고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드러나는 게 이거를 나가고 그 가정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그 취재를 하시면서 실제로 컨테이너 박스는 봤어요. 컨테이너 사는 할머니를 보고 그리고 주변도 많더라고요. 소가죠. 조금 뒷절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 폭력을 당한 아이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사랑법에서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가장 문제라게 된 아들은, 결국 계속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죠. 그죠? 그녀의 사랑법에서. 온전하지 지금도 못 가지고. 그게 이제 어릴 때 아버지에 당한 충격이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대신문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노파가 된 어머니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 곁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영 회복 불가능인가? 그렇다면 다시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어머니 잘못인가? 이런 토론을 갖게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 애가 혈수를 입으면 아마 그 애 체질이나 사회적 문제가 있을 거고 성격이나 사회적 문제 또 아마 일하려면 노가다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보면 약간 성격의 문제가 나고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엄마가 할 게 없죠. 엄마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제 다음 이제 폭력 기원이 돼서 본격적인 폭력 소설을 쓰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때 방금 말했습니다만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불가능합니다. 폭력을 당한 자의 내면이 시점이 상호 이렇게 보완적으로 교감이 되면서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폭력이 있었다, 폭력 끝났다,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지 않은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은 집중하나 살거나 해결 방안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흔히 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식 치료가 말하는 것이죠. 기억을 완성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 나타난 어머니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할머니도 가난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조금 더 네트워킹 되어서 이렇게 좀 폭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폭력을 가해자는 죽고 도망가고 피해자는 말안하고 엄마 책임져 모든 것이 엄마 책임이다라는 것이 반복적이라는 것은 선생님 참고하셔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성들은 모두 다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죠. 근데 집을 나가려면 누가 제가 일로 가서 분명하지 않았으나 하도 성이 강하신 분이 있으셨고, 말도 못하게 강하신 분인데, 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엄마가 나가고 난 뒤에 남편은 빨리 죽고, 결국 딸도 자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엄마는 무슨 까닭인지 자기 발을 못 이겨서 그렇지만, 그게 자발적으로, 자기한테 불을 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약간 변주는 있었습니다만 엄마의 캐릭터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나이가 이제 소설 읽어버리면 혹시 엄마가 문제인가? 엄마가 왜 집 나간 거야? 뭐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집 나가면 나도 서로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할 때 이거 짜잔 이야기입니다. 그 종류에서 보면 사람들로 엄마가 친구에 나가서 사실 그 친구에 나갔을까 소설 전체를 나가서 아무튼 오늘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못 읽어보고 소설은 좀 설계 좀 어렵게 써가지고 소설을 어렵게 써가지고 읽어봤는데 사실 뭔가 좀 안 맞더라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게그 여자들에서 내가 교육 서사하는 거는 작품이에요. 작품. 그 여자가 집어나가면서 그 도예가 눈이 맞았다기보다는 그 도예 작품 때문에 이제 작품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거 사실 나갔는데 집을 나갔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작품 만들잖아요. 둘이서 같이 또 사람하고 작품 같이 만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품만 하다 보니까 애가 죽었잖아. 자기는 자기 작품을 만들고 위에 소설가를 찍으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집을 나가면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애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잊고 살다가 이제 옛날에 자기 만났잖아요. 자기 옛날 어릴 때 자기 만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상기돼가지고 그 자기 같이 놀던 남자하고도 잘 안 되고 거기 남자도 이 여자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제 이 여자를 못 채워주는 거지. 그게 이 여자 내면은 뭐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이 여자 내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해서 뭔가 남자도 많이 안 차고 그리고 작품도 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가격했잖아요. 자기 집이 다 가격했잖아요. 그 가격했는데 그 가격성이 뭘까? 그게 가격하고 저러는데요? 아니 예를 들면 엄마가 자아를 찾아서 나갈 정도 얼마라면 왜 아버지의 폭력성은 DNA가 돼서 똑같이 폭력성이 있었는데 그 엄마의 문장이에요. 엄마가 집을 나가기 전에 그 딸도 당연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죽음으로 자살로 끝내서 엄마가 자겠다는 결론을 도달해야 되는 것이나 그게 한결같은 것은 어머니 책임성으로 나가고요. 실제로 뭐 한국인 시절에 나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결국 그거 했습니다만은 나이스이 뭐 나가니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맘 맞아서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조체적인 것입니다만 남편이 장례식에만 나오고 왜 다른 안 데리고 나오는 것인지 팩트가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소설 쓰다 보면 마음이 다른 생각도 안 하세요? 예. 저도 그 작품에서 저는 사실은 엄마의 행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적인 자기 처벌의 기제가 계산을 하셨든 안 하셨든 조금은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살한 딸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만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작품이 안 된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던 남자하고도 안 된 것도 있고 자기 아이가 자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좀 처벌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나 우리의 주인공 여자가 그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내가 아까 우리가 가을의 전에서 남편이 죽는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한 거는 왜냐면 가을의 전화에서 진짜 가해자인 남편이 죽은 이유도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금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뜨거운 햇살의 엄마는 그 모든 걸 다 스스로 책임지는 어떤 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신분 자기 사실 스스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힘들대가지고 그래서 좋게 만들어요. 좀 다른 이렇게 하면은 저는 선생님 그 심해 속에서 작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생 정리하시죠. 아, 예, 사실은 저도 심해소를 읽으면서 선생님은 누구를 찾아가서 이 모든 걸 취재하셨을까? 이 대목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을 정도였는데 아주 정말 성실한 취재에 기반한 작품이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보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조차도 폭력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작품 전반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들로만 조합이 되어 있다가 이제 심해 속에서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어떤 화자에게 폭력적인 상황으로 좀 비춰지는 걸로 그려져 있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체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 그래서 심해 속에서 작품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폭력이라면 폭력이 아닌 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닌 상황은 도대체가 없다는 거든지 폭력이 아닌 경우가 없다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서 하루 소리들이 들리는 와중에 동료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것에 아파하는 것은 폭력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폭력은 둔감함이거든요. 폭력은 둔감함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플지 알고 얼마나 몸에가 어려울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가 나를 향한 거죠. 내가 동료를 향한 게 아니라 이 폭력의 화살이 동료를 향해 있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겨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얘기가. 그건 제가 안 했어요. 네. 소설 때가 안 했어요. 폭력이 없는 세상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지금까지 됐어요. 잘 따져보면 폭력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일단은 강자의학자에서 힘세상상 어차피 노동력이 돼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안 하더라도 다른 방식, 다른 언어라도 이미 있어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부족상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으로 세우는 시간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느낀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폭력의 기원은 또 다른 폭력인가? 계속 아들로 연관 이어지고 그래서 다시 폭력이 시작이던 나조차도 폭력으로 가는, 예를 들면 아까 폭력의 기원이라는 그 작품에서 식물인간이 되지만 그때 싸우는 동안에 정말 자기의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이 폭발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폭력의 기원은 또 다른 폭력에 있다라고 혹시 정리해주고 계신 건 아닌가. 저는 혼자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어부분이 이제 물론 어떤 형태도 소설에서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소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상처와 피해자의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좀 때로는 날카롭게, 좀 때로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깊이와 정의를 달리하면서 소설을 보다 섬세하게 완성해야 된다. 있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 인사 한번 하십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니, 앞으로 폭력 전문가가 계시니까 다음에 제가 스스로 내 도움이 되면 안 되겠다. 조언을 좀 구할게요. 그렇게 이면수 씨 진짜 이래 섬세하게 잘 잡은 건 제가 미처 못 보고도 잘 짚은 것이는데 전체 맥락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가려가지고 앞에 아무도 안 보여요. 보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인사 한번 하고 아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저만 온다서밖에 안 나더라. 그래서 자리가 빈 거 어쩌나 이래야 고민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와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 번 더.
침에 걸린 어머니와 부부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손해배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5시쯤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거리다가 화가 나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오빠에게 연락했고 오빠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습니다. 경찰 측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보, 내가 치매라고 자꾸 깜빡하는 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러 오라 하더만 치매는 아침마다 맨손 체조하고 하트도 치고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다니고 짜증식도 하고 시력도 좋아지고 암세포도 없어진다. 그래갖고 내가 요 약을 한 번짜리 얻어왔지요. 근데 덩수 그놈아가 이 약을 보지마 내보고 더 나고 집어하고 다 내놓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라 갑지가. 내 약 먹고 악착같이 붙들랐고요. 그래도 경수 인간 만들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 박스는 이 젖어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하도 지랄을 내가 이런 전기세까지 내가면서 박스를 보관시키요. 아니 내가 일부러 물물이나 사람들이 밖에 내놓은 게 비를 맞은 거지. 근데 어찌나 지랄을 하는지. 여보세요? 무신시죠? 아이고 맞다 내가 요즘 깜빡한다 아이가. 어제 아래 조구 손질해놓고 일한다. 아이 그래 가스불도 끄고 전기불도 끄고 아이 문도 잘 잠그고 댕긴다. 아이 그래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아직 그런 정신을 있다. 아유 아니다 별로 살 것도 없다. 어제 과일이랑 당근은 다 준비해뒀다. 그 나물이랑 튀김만 사면 된다. 그래 경수 이사와가 전화 한번 왔었다. 네,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 했다. 이사가 와가지고 전화 한번 안 왔었나. 내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했다. 그래 그래서 전화가 와가 내가 두 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했다. 내일 몇 시에 올 끼고? 멀리 출장 간다고? 그래 괜찮다.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뭐 음식이야 뭐 내 혼자서 하던데 뭐. 그래 너희 아버지 제사야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다 아이가. 아유 괜찮다. 그래 알았다. 너희 아버지 제사야 네 죽을 때까지 있지. 내는 내년에도 있을란가 모르겠다. 여보, 당신 살아있을 때 하도 많이 목을 많이 치니까 내일 자식들 아무도 안 올게요. 그냥 둘이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내가 야심밥 치워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갔어. 사라진 점 친구들 좋아한다고.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지 마서. 네, 이번엔 형편이 어려워. 밥도 말도 못한다. 이게 잘 돼야 오늘 나물거리가 잘 텐데. 이
요 박스가 1kg에 90원, 요 신문은 110원. 이 한 번짜리 들고 가도 금액은 안 된다. 길에 이 박스 말고 신문이나 제품 있으면 당신 좋아하는 고래튀김이나 해줄 텐데. 경수요. 당신 살아있을 때 지방에 들어박기가 돈 안 준다고 행패 부리던 거 기억나요? 아이, 죽음에도 치매라 하니까 내보고 침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라 합기가 지가 뭐 분간도움을 양병원에 보내준다는 거나. 아이, 내가 눈겨. 네, 아직 살아있어. 치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두고 봤어. 치매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경수라는 연을 끊었습니다. 와, 서운한겨? 아니, 그렇다고 경수가 내 죽으면 당신 재산 차려줄 줄 아는겨? 누구야? 제사가 안 크나? 그래. 경수. 그래. 집에 경수도 있다. 그래. 뭐 이거 바쁜데 들어가봐라. 그래. 알았다. 그래도 지 애비 제사인데. 여보세요? 전화통화 가능하나? 네, 있다 아이가. 경수한테 전세금 8천에서 5천을 준다. 근데 경수가 내보고 돈을 더 달라고 지랄을 다 하는데 내를 때려치기려고 설치더라. 그래도 내가 자식한테 맞아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갖고 그냥 막 다 죽이고 편하게 살자 싶더라. 아이, 근데 경수가 늦고 내가 100을 준들 1000을 준들 마른 논바닥에 바퀴스로 물건인 거 알가?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경수랑 죽기 살기로 안 싸웠나? 내가 그냥 막 500을 주니까 집을 나갔거든. 아이고, 그러면 뭐하노? 맨날 첫날 집에 와가 이것저것 다 들고 가는데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새벽에 도둑이사를 안 했나? 그래. 이사가 와가 전화 한번 왔었다. 내가 두 번다시 전화하지 말라했다. 나가 사직이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없고, 사지가 멀쩡한데 어디 가서 뭔들 못하겠나? 안 갈라.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했었나? 그래, 미안하다. 요즘 이봐라. 내 요즘 기억이 없다. 그래, 알았다.
살려고 용기술을 배웠는데 한날은 집에 가보니까네 알을 때리가 반쯤 치기는 거예요. 내가 알을 데리고 불러가 병원에 될 것 같지만 그거도 부서지고 내가 치기를 했는데 지옥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걔 안 싫어. 고맙습니다. 이유가 오면 됩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는 경승 믿는다. 원래 심성이 착한 아이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주지도 못했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못해주고
그래 아무도 안 오는 거는 당신 오빠요 오빠. 아이 애를 어찌도 패놨으면. 근데 알림이는 안 올랐나? 여보세요? 그래 그래 가찰 있다. 재산만 지내면 된다. 아유 그래. 아프다고? 어쩔 수 없지 뭐.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그래 내 혼자서 다 한다. 경수 이사하고 전화 한 번 왔었다. 내가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 했다. 이사 와가 전화 한 번 왔었다 이가. 내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했다. 그래 이사가 와가 내가 두 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했다 이가. 보자. 많이 먹고 가서. 진짜 무슨 일 있는 갑네.